최근 대만 언론에서 발표하길 일본의 각종 경제 지표를 본 결과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여 년간 국가신용등급과 국가경쟁력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추월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 격차의 변화를 비교한 지표를 본 결과 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순위에서 1995년 당시 각각 한국 26위, 일본 4위였던 결과가 최근에는 한국 23위, 일본 34위로 순위가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S&P와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국내 총생산도 한국이 43,001달러로 일본의 42,725달러를 추월해버렸다고 보도하며 일본의 경제가 주춤한 사이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중국 시보에서는 한국의 GNI 수치가 G7 국가의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었다라며 조만간 한국이 GNI 수치에서도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만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대만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긴 50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모습과 상반되게 대만은 일본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당시에 일본이 대만에서 여러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었고 대만 사람들이 그 당시를 가리키면서 대만의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시기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만이 추앙하던 일본이 한국과 비교한 경제 지표에서 추월당하게 되자 대만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기사가 셀 수 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방송 NHK로 중계된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토키타 일본 유신회 의원이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 조작 문제를 질의하면서 이번에 통계 자료 변조도 직원이 연필로 적힌 데이터를 지우개로 지우고 변조했다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일본의 공문서의 디지털화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뒤떨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디지털로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공문서 조작을 막는 첫걸음이라는 지론을 펴면서 일본 정부의 공문서 디지털화 상황을 캐물었는데요. 오토키타 의원은 일본의 디지털화는 아직까지 15.1%에 반해 한국은 100%에 가까운 98%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의 경제 지표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마키시마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조차 정치자금 보고서를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자 일본 의원들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디지털화가 계속해서 늦춰지자 사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의원들을 뽑을 때 종이에 이름을 써야 해서 연필을 1만 개를 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한 투표 집계 방식조차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검사하여 수기로 집계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자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 일본의 국채가 손실 범위를 벗어나자 은행에 저금된 금액을 일정 비율로 강제 징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세대는 집안에 금고를 두고 현금이나 현물을 보관하길 선호했습니다. 현재도 노인들이 집에 현금을 보관해두는 이유가 거기서 온 것이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전자 시스템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종이 증명서를 들고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백신 앱 개발이 늦어져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백신 접종 증명서 및 PCR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이용해 이벤트 참가 및 식당 이용 등을 자유롭게 하는 백신 검사 패키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 일본의 뒤처진 디지털화 수준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 넘버를 활용해 QR코드를 만들려고 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마이 넘버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60% 이상의 일본 국민 때문에 앱이 개발되어도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는 한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한 주민등록 제도를 일본은 최근에서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제도를 따라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디지털 둔화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 회전이 나보다 3, 4배 빠르게 느껴졌다. 이 회사에서 나는 하위 그룹에서 중간 정도의 인간이겠구나 싶었다. 일본의 최고 두뇌를 자랑하던 인재들이 20여 년 전 구글에 입사할 당시 느꼈던 첫인상입니다. 현재 일본은 디지털 경쟁력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때 20위였던 순위가 32권이 위태로울 정도로 처지게 되었고 중국과 대만에까지 추월당해버렸습니다. 또한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싱크탱크인 대만경제연구원의 장재니 원장은 경제전망 발표회에서 한국과 대만이 일본의 경제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제 대만은 일본을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이 대만 언론에 퍼지자 대만 언론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도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만 언론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대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몇 년 안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한 사이에 대만의 경제 주력인 반도체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GNI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통계를 제시했는데 한국은 1인당 명목 그나이는 각각 한국이 31,008달러와 대만이 29,202달러라고 언급하며 코로나 대유행 직전과 비교해 한국과 대만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만 경제 전문가들은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혹여 그렇게 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싱크탱크 경제연구중심에서 예측 보고한 그래프를 선보이며 대만이 일본은 추월할 수 있지만 한국을 넘어서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일본의 경제 지표를 추월한 것을 가리켜 한국은 소프트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대만 언론에서도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데 큰 일조를 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종합일보에서는 한국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만, 일본,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에게 자주 비교가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대만 네티즌들은 지금 한국이 일본과 대만보다 문화적 영향력이 더 큰지 궁금해합니다. 1980에서 1990년대에 일본의 문화 영향력이 아시아를 휩쓸었다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공시신문망에서는 한류가 일본 문화에 반격하고 있다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썼는데요. 강력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한때 아이돌 열풍을 주도했던 일본도 꺾어버릴 정도로 그 기세가 무섭다. 사실 한국은 2에서 30년 전에는 IMF를 겪었고 일본에 가서 문화를 배울 만큼 뒤처져 있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아이돌이 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문화가 지극히 한정적인데 반해 한류는 영화, 드라마, 음악뿐만 아니라 한글, 한국 무용, 한국 비즈니스 등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인기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일본의 주요 음원 순위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고 그들이 발매한 앨범은 불과 3개월 만에 일본에서 100만 장 이상이 팔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만 문화평론가가 평가하길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한류에 대한 높은 수용도를 보이는 것은 이제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차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만 네티즌들은 요즘 한국이 강세이긴 하지. 곧 우리가 일본도 따라잡겠는데? 한때 미국과 견주는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대만이 한국과 협력을 유지해야 할 거야. 요즘 일본의 노래나 드라마 애니를 보는 사람은 없어도 한국 관련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은 많긴 하지. 일본도 문화 강국이었고 현재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칭찬을 해본 적 없던 대만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게 되자 탓에 전환하여 한국에 대해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항상 일본처럼 탓에 전환했던 대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